아니, 한국인이라는데 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건 분명 한국 여권이고, 사진도 저 맞는데, 왜 대체 저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국경 검문소에서 한 여성이 한국 여권을 내밀자 직원은 이 여성을 곧장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핀란드 국경을 넘으려는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지 지금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출신의 라위넨이라고 합니다. 저는 핀란드와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검문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핀란드로 안전하게 입국하는 과정을 돕고 있죠. 핀란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유명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숲과 맑은 호수, 그리고 사계절 내내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는 마치 자연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끼게 해주죠. 핀란드는 유럽에서 덴마크와 함께 가장 안전한 나라로 꼽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자랑하는 안정된 치안과 높은 시민의식 덕분인데요. 유럽 내에서도 핀란드는 범죄율이 매우 낮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친절하게 대하죠. 이웃 간의 유대가 깊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핀란드에서는 누구나 평온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핀란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로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활력과 따뜻함이 느껴져요. 핀란드에서는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같이 푸르른 숲을 지나다니며 자연이 주는 안식과 위안을 몸소 느낄 수 있죠. 이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러한 점들이 핀란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고,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바니에미의 산타클로스 마을은 정말 특별한데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실제로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하얀 눈으로 덮인 마을에서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핀란드의 북부에서는 신비로운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춤추는 형형색색의 빛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인데요. 이 외에도 헬싱키의 모던한 건축물과 도시의 세련된 분위기는 핀란드의 또 다른 매력이죠. 이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핀란드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어느 곳이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불법 이민자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죠. 러시아를 경유해 핀란드로 넘어오려는 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국경 관리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우리의 국경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다고만은 할 수 없게 됐어요. 러시아와의 긴 국경선을 통해 매일 수십 명의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핀란드에 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에서 혼란을 피해 서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핀란드를 관문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국경 검문과 입국 절차를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결과 핀란드의 치안도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할 우려가 커졌고 국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과 평화를 자랑해왔는데 이제는 그 안전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 절차는 최근 더욱 강화되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핀란드에 입국할 때 특별한 문제 없이 환영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핀란드는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고,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언제나 핀란드로의 여행이나 체류에서 큰 제약 없이 입국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만큼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그 가치가 커져버린 거죠.
헨리 여권 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 여권은 많은 나라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 덕분에 불법 이민자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불법 체류나 범죄에 연루되면서 발생한 거예요. 그로 인해 과거에는 환영받던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검문 절차가 지금은 매우 엄격하게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도 입국 과정에서 더 많은 불편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저 역시 이 문제를 조사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일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했죠. 한국 여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주었고 위조나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믿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의심스러운 케이스들이 있었고 결국 조사 결과 그들이 실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 중국인들이라는 거였어요. 2013년 호주에서 발생한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이 대표적인 예였죠. 당시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불법적으로 체류하려 했던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여권을 위조하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사 결과 이 사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여권 위조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강력한 만큼 위조범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현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왔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대항 검문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진정 한국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신분 확인만으로는 위조된 여권을 완벽하게 가려낼 수 없었기에 우리는 한국어 시험을 도입하게 되었죠. 이 한국어 시험은 단순히 언어 실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여권 위조범들은 한국어를 조금 배워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시험을 한국인이라면 일상적으로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주 쓰는 속담이나 한국의 공휴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는 대중문화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는데요. 한국 드라마, K-팝 또는 특정 음식에 관한 질문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아는 사람인지 넘어서 그 사람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깊이 익숙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이 검문 절차는 한국 여권을 위조한 사람이라면 통과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언어를 배우고 흉내낸다 해도 진정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쉽게 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문서상의 확인을 넘어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여권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저 한국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저에게도 흥미롭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 여권 위조 문제로 인해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로만 여겨졌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그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여권 하나 이상의 가치를 지닌 문화와 역사가 깊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비번인 날에는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하곤 했죠.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딸과의 관계가 변화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춘기 딸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저도 여러 차례 딸과의 소통을 시도해봤지만 딸은 항상 자신만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집 안은 점점 냉랭한 분위기로 변해갔어요. 딸은 나와의 교류를 피하는 듯했고 저 또한 그런 딸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면서 서로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는데요.
가끔은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의 적막함이 너무도 숨막힐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저 접시에 담긴 음식을 조용히 씹으며 우리 사이의 차가운 공기를 어떻게든 깨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될수록 딸과 나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두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던 그 순간이 작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날도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딸이 학교 후 집에 들어오더니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을 멈춰서서 지켜보더군요. 처음에는 딸이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뜻밖에도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드라마야? 딸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드라마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가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은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 이야기 전개에 대해 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딸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의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딸은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뿐, 딸은 이미 한국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딸과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어요. 딸이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를 설명해주고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 생동감 넘치는 딸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딸과 조금씩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새 서로의 고민과 일상으로 이어졌죠. 그날 이후로 딸과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딸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사춘기 속에서 겪는 친구 관계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줄 줄은 몰랐기에 놀라움과 동시에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딸에게 제가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국경에서의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법 이민자 문제로 겪는 고충을 이야기할 때 딸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서로 힘든 점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이 깊이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드라마 속에서 묘사되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과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엮어가는 가족 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드라마 속 따뜻한 가족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 관계를 비추는 거울 같기도 했죠.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고, 어느새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은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딸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에 곧바로 매료되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AI 동시 통역 스크린을 비롯해 지하철과 택시에서 볼 수 있는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딸은 저에게 한국은 진짜 미래 도시 같다며 눈을 반짝였고, 저 역시 핀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우리는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딸도 조금 불편해하는 눈치였죠. 엄마, 우리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쳐다보는 걸까? 차별하는 건가? 딸은 작게 속삭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 역시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라 차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하철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시선을 우리에게 돌린 이유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좌석이 배려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이나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우리는 무심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 옆에 있던 한 한국인이 다가와 웃으며 친절하게 그 자리가 배려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간 우리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차별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 했던 거구나. 딸의 말에 저 역시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그 순간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게 차별적이지 않고 오히려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오해는 금세 풀렸고 오히려 우리는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깊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그 안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배려 깊은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욱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딸은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서울의 풍경을 실제로 본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기뻐하더군요. 딸의 그 밝은 미소를 보니 이 여행이 우리 둘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될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겨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어느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섰을 때 내부는 아늑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나무 테이블과 의자는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딸과 저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살피기 시작했죠. 딸은 한눈에 비빔밥을 고르고 저는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전통 한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딸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작은 디테일까지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라며 이곳 사람들은 참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제게 말하더라고요. 식당 안을 채우는 은은한 조명과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는 그 말에 딱 맞는 설명이었죠. 저 또한 맞아.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소중히 대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답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들이 하나 둘씩 차려졌습니다. 딸이 주문한 비빔밥은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식욕을 자극했고 저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나온 따뜻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딸은 비빔밥을 비비며 김치 한 조각을 집어먹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 김치 정말 맛있어. 약간 매운데 매운맛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 딸은 계속해서 김치와 함께 비빔밥을 즐겼고 제가 주문한 전통 음식도 정갈하게 잘 차려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딸과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한국의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활기찬지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냐고 딸이 말했을 때 저는 그 활기찬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따뜻함이 잃지 않는 것이 참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맞아. 한국은 빠르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아. 그게 참 신기하지? 라고 말하며 저는 딸과 공감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그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날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경험이었죠. 식사 후 딸과 저는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다가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인 청계천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드라마에서 종종 본 곳이라며 꼭 가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도심 속에 위치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도심 속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청계천은 그 자체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청계천에 발을 디딘 순간 그곳의 고요함에 우리는 말을 잃을 정도로 감동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의 일상과는 대조적으로 청계천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청계천을 따라 걷는 동안 딸은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평화로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고요함을 느낄 줄은 몰랐어라며 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깊이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오롯이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도시 중심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웠고, 그 속에서 딸과 저는 더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청계천의 물소리는 잔잔하게 우리 마음속의 긴장감을 풀어주었고,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여행 내내 기억에 남을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웃었고, 저와의 대화도 한층 많아졌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저 각자의 일상에 매몰되어 서로의 감정을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한국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 딸과 저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딸의 밝은 웃음소리가 제 귀에 울릴 때마다 저는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시간을 이제서야 다시 되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용히 걸으면서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어느새 딸은 저에게 자신의 고민과 느끼는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의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녀에게 멀게 느껴졌을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들이 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한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반짝이는 눈빛과 웃음소리를 듣는 매 순간마다 저는 이 여행이 우리 둘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넘어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딸도 이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그 따뜻함을 몸소 느꼈습니다. 핀란드 경찰로서 저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검문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존중과 애정 또한 깊어졌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제가 느낀 감정과 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저와 딸에게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우리 관계를 발전시켜준 곳이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가족으로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